안녕하세요. 청담우리 동물병원 부원장 김한석입니다. 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고양이에서 심장질환 많이들 걱정하는 내용이 할 텐데요. 보통 고양이 심장질환 하면은 사실 보호자님들이 많이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기도 할 거예요. 보통 강아지들 심장질환 하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천판 폐쇄부종 같은 많이 흔해져 있는 흔한 질환들이 있는데, 강아지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고양이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보통 강아지 심장질환 하면은 보통 판막 쪽에서 문제되는 질환인데 반해서 고양이들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심근질환이에요. 대표적으로 HCM이 있고 그 다음에 RCM이 있고 UCM이 있는데, 보통 그 전체 심장질환의 한 80%에서 90%는 HCM이기 때문에 오늘 다룰 내용은 HCM에 대해서 다룰게요. 일단 HCM, 일단은 한국말로 하면 비대성 심근질환이에요. 비대성 심근질환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질환이냐면은, 보통 심장에 있으면은 심장에서 이쪽이 좌심인데 좌심에서 좌심실에 있는 심근이 두꺼워져서 이 안쪽 공간이 좁아지는 질환이에요.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은 피가 이 안으로 충분히 차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박출을 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박출량만큼을 나가기 위해서 심장이 더 빨리,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근의 부하가 더 걸리게 되고, 더 많이 뛰니까 심근이 더 많이 두꺼워지겠죠. 그러면서 점점 심근이 부하가 걸리다가 심근 피로도라는 게 증가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심장이 정지가 되거나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보통 이 질환이 일단은 유전적 특성을 가지기는 해요. 보통 메이쿤이나 페르시안 여러 종류의 고양이들에서 걸린 그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유전적 소인이랑 상관없이 코숏들도 많이 발병돼서 오는 걸 봤을 때 유전적 소인이랑 상관없이 모든 고양이에서 그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유발되는 시기가, 보통 강아지 심장병 하면은 5살에서 6살 이상 발병하는 데 반해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노령묘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더 잘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노령모가 아니라 좀 젊은 1살 이하의 어린 고양이에서도 HCM이 발견되기도 해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유전적 소인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그거 외에도 HCM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고양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호르몬 쪽 질환이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속발성으로, 그러니까 속발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HCM이 유발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런 HCM 환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령이든 고령이든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증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보통 고양이 HCM 환자들이 증상이 이미 나타나서 왔을 때는 사실은 조금 많이 병이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HCM이 또 역시 강아지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 심장 쪽 질환들은요, 동물병원에서 보통 접종을 하든 아니면 심장사형증을 하든 수의사들이 청진만 해봐도 심자붐이 있다, 심자붐이 있으니까 얘 심장병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강아지들은 심장병을 조기에 청진만으로도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어요. HCM에서 심자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자붐이 있다고 다 HCM이 아니고요, 심자붐이 없다고 다 심장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청진상에서 심자붐을 가지고 그 HCM의 발병 유무를 알 수가 없어요. 즉 HCM은 조기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보통 HCM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한다, 혹은 애가 잠을 많이 잔다,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심각해진 상태는 하반신을 갑자기 못 쓴다. 근데 사실 하반신을 갑자기 못 쓴다는 사실 거의 예후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물론 보통 대동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대동맥으로 혈전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HCM 환자들은 혈전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혈전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 혈전들이 대동맥에서 막히면서 갑자기 애들이 다리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아기들은 고양이별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HCM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청진이나 신체 검사로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보통 HCM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혈액 중에서 프로BNP라는 혈액 검사 수치하고요. 또 하나는 심장 초음파예요. 심장 초음파상에서 HCM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HCM은 아니고요. 프로BNP라는 수치가 높다고 다 HCM이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두 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몇 차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보통 프로BNP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경우엔 잘 안 오르는 건 사실이긴 하기 때문에 보통 조기 진단을 할 때, 건강검진을 할 때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프로BNP라는 혈액검사 수치를 많이 활용을 해요. 보통 심장 초음파를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고양이들이 심장 초음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협조적이지가 않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가슴에다 초음파를 대서 보는 건데 보통 그 상태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보는데 애들이 그 과정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심장 초음파를 조기부터 쓰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프로BNP라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 수치가 높을 경우에 심장 초음파를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마취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프로BNP 검사를 같이 진행하는 게 되게 좋아요. 심장병이 만약에 진단이 나왔다, HCM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HCM은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수술로 치료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보통 약물을 초기에 혈압약부터 주기 시작하면서 아기 상태를 통해서 아기 상태를 보고 보통 기수 같은 걸 평가하고 그러면서 약의 종류를 바꾸기도 하고 그 약물을 추가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하도록 돼 있어요. 고양이에서 이뇨제는 사용에 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고양이는 이뇨제가 굉장히 독성이 되게 강해요. 다른 동물들도 다 독성이 강하지만 고양이에선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는 약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서부터 이뇨제를 처방하지는 않으니까 보호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심장약 먹이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던데 심장약을 먹이면 애들 더 망가진다던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심장약을 먹이는 거는 애들이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엄연히 따져서 심장약은 애들을 망치는 약이 아니라요. 애들이 좀 더 건강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더 길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보통 심장병은 좀 기수가 나눠져요. A, B1, B2, C, D로 나눠져요. 보통 A하고 B1, 보통 A 쪽 같은 경우는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예를 들어 페르시안이다 그러면 그냥 A 단계로 얘기를 해요. 근데 B 단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심장병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되는 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B2 단계, B1 단계가 바로 어느 정도 심장병을 갖고 있다, 기수를 갖고 있다 라고 보는 단계인데 B1 단계에서는 약을 잘 쓰지 않아요. 약을 잘 쓰지 않고 있고 보통 물론 상황에 따라서 B1 단계에서도 혈압약 정도를 처방하기도 해요. 그건 아기 상태에 따라서 수의사들이 판단하에 처방하도록 되어 있고요. B2 단계는 보통 심장이 어느 정도 형태가 변화가 됐다. 심장이 심장 초음파상으로도 확실히 좀 변화가 됐고 어느 정도 저심방도 커지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증상은 없다. 2단계가 B2인데 B2는 보통 약을 처방해요. C단계에서부터는 심장병에 관련된 증상을 좀 가지는 시기가 C단계예요. C단계에서 또는 당연히 심장약이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D단계는 당연히 좀 많이 안 좋은 상태, 예후가 지금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데 2단계는 좀 공격적으로 혹은 좀 더 보호자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는 단계예요. 보통 애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C단계에서 B2 단계가 제일 많기는 해요. 보통 근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B2 단계를 넘어서서 보통 C단계에서 많이 와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는 증상을 발현되기 전까지 심장병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단계는 심장병의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예요. 뭐 예를 들어 개구호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애가 되게 숨을 많이 차한다. 조금만 걸었는데도 막 숨을 차한다. 이럴 때가 보통 C단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C단계에서는 보통 약을 반드시 처방돼야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약이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 무조건 진단 나왔다고 무조건 약이 처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약을 처방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각각의 기수에 맞게 약을 조절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심장병을 진단 내리고 나면 보호자님들한테 얼마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자. 약 먹이면서 어느 정도 체크해보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HCM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기 건강검진이에요. 보통 강아지들도 물론 건강검진 중요하지만 강아지보다 더 중요한 게 고양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 HCM은 조기에 발병할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발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발현됐을 땐 이미 늦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심장상충이나 접종 같은 거 하면서 하는 수의사들이 하는 신체 검사랑 청진으로는 도저히 미리 알 수가 없는 질환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일단은 조기에 보통 1살쯤 아니면은 1살 이전이라도 1살 넘어서라도 건강검진을 좀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HCM이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나중에도 또 발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조기에 꾸준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질환이에요.